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며칠 전에 SVB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의 작은 은행들의 파산을 좀 예측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이게 2022년 마지막 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파이낸스 분야들이 있어요. 파이낸스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있는 게 TSMC를 제외하고는 파이낸스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91%의 지분을 팔아치운 회사가 USB라고 해서 US 뱅콥입니다. 뭐 저도 잘은 모르는 회사지만 뭐 신시내티 은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많이 판 데가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잘은 모르는 회사인데 사실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은행주를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 따로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이런 부위 같은 것도 비자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또 뭐 투자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인데 뭐 순수하게 은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11.19%를 차지를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은 뭐 팔거나 어떻게 하거나 물론 2월달, 3월달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랑 그리고 US 뱅크업을 작년 말에 이렇게 팔았는데 뭐 91%를 팔았고 59%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상 거의 전량 매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뭐 전량을 다 팔았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짝 그냥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식은 납두고 작은 은행들을 처분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 기사를 하나만 더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US 뱅커프 등 은행주들을 잇따라 처분하고 은행 두 곳만 홀딩을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보유했었던 US 뱅코프의 상당한 지분을 매각하고 은행주를 처분하기 시작했다. US 뱅코프는 버크셔가 2007년부터 보유를 했었던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억 3,7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250만 주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작년 얘기를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니까. 자 어쨌든 버크셔는 올해 은행주를 처분하기 시작했다. 은행주는 오랜 기간 버핏에 선호하는 종목이었는데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및 웰스파고의 포지션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뱅크 오브 멜론의 지분도 59%를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로 되는 정말 큰 은행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4% 이상 막 이렇게 높은 금리가 있었잖아요.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찍은 게 있으니까 요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면은 그에 따라서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짜 실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SVB 은행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좀 예금 인출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10년물이면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거지만 중간에 팔면은 지금처럼 금리가 올랐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에 SVB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되니까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채권 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30%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다 팔아도 한 70%밖에 없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100의 돈을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파산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요 비율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그냥 그 뭐야 굴러가는 스토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냐 번지지 않을 것이냐를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앞으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터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의외로 잘 버티긴 했어요. 근데 억지로 잘 버티다가 이런 은행 파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는 또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게 진짜로 큰일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수를 써가지고 또 약간은 안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다. 사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 더 위험한데,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은행에다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큰 은행으로 옮기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을 해서 큰 은행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을 할 거예요. 뭐 여기다가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혜택이 있던 아니면은 되게 안심을 시키던, 왜냐면은 이 돈들을 너무 많이 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은행들에서도 채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자, 채권을 매각하면은 똑같이 손해가 일어나고 손해 일어난 거에서 다시 또 파산이 되겠죠. 이게 SVB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공포심이 더 증폭이 돼서, 이 공포감이 미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공포감이 번지게 됩니다. 공포감이 번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처럼 저축은행 파산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일어날지는 모르고, 일단은 미국에서 이 SVB 은행 자체의 사건을 조금 일단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돈을 쏟아붓거나 어떤 은행에다가 같이 협상을 해가지고 SVB 은행을 이렇게 뭐 인수합병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채권자들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예금자들도 좀 보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작은 은행들의 파산이 연이어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SVB 은행도 보면은 자기네 회사에 모든 돈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지금 임금도 인출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회사나 큰 기업들도 작은 은행에 넣어뒀던 돈을 큰 돈으로 그러면서 작은 은행들이 연달아서 파산을 하고.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채권금리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를 하락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기준금리를 하락을 시켜 놓으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은 자기들의 채권을 팔더라도 손해가 심하지 않으니까 파산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 연준이 더 이상, 그러니까 파월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에다 베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가가 랠리를 일으켰던 건데요. 근데 미국의 주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버블이 많은 영역에 있고, 주택 가격도 지금 최고를 찍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살짝 떨어지기는 했겠지만, 근데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버블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버블이 더 커져도 뭐 괜찮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더 큰 폭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애초에 이 이전에 버블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블을 더 잠재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버블을 키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채권금리,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너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부채에 대한 스스로 내야 되는 이자 부담도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걸,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참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2의 금융위기 사태로 번질 것이냐, 리먼 사태로 번질 것이냐. 물론 정부나 이런 데서 절대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리먼 사태 때나 IMF 때도 다들 괜찮다 괜찮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앞날을 뭐 예측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 뭐 신이기는 할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은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이런 사태를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뱅크 아메리카 빼고는 다른 이제 작은 은행들은 좀 더 손절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던 간에 근데 여러분들 그 뭐지? 빅쇼트라는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버스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단기간에서는 뭔가가 상황이 좋아지는 듯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올해 안에 뭔가 큰 건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아니면 1년 안에는 정말 큰 결, 이건 사실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어떻게든 그 사태까지 가려고 하는 걸 막고 하기 때문에 금방 뭔가가 벌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긴 해요. 상황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봤었을 때 제가 진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잘 방어를 하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했다. 네, 다음 주에 또 무슨 일들이 있을지 이걸 재밌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참 세상 굴러가는 거는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